안녕하십니까? 한옥기술전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 한옥기술전시관은요, 신한옥기술에 의한 그리고 신한옥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그동안 이곳 한옥기술전시관을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특히 한옥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한옥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그분들께 신한옥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옥의 대중화, 그리고 한옥 시장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한옥을 배우고자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병행한 한옥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전시관 둘러볼 건데요. 출발하기 전에 한옥 용어 3가지 짚고 갈게요. 기둥, 그리고 대들보, 도리입니다. 이 한옥 용어 3가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함께 이동해 볼까요? 한옥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옥은 지붕의 재료에 따라 초가집, 너화집, 기와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가집은 벼농사를 짓는 평야 지방에 적합한 지붕 형태입니다. 볏집은 열의 이동을 막아주는 특징이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너화집은 산간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붕 형태인데요. 나무를 토막내어 만든 너화집은 너화의 특성상 날씨가 맑은 날에는 수축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화 사이에 틈새가 생기게 되고 통풍이 잘 되어 시원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빗물을 머금게 되면서 너화는 팽창하게 되고 틈새를 막아주니 빗물의 실내 유입을 차단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와집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와는 진흙과 모래를 적절히 섞어 모양을 만든 다음 가마에 넣어 900도에서 1100도의 고온에 굽게 됩니다. 18시간 굽고 난 다음에 뜸을 들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마의 모든 틈새를 막아주지 않으면 기와의 색이 하얗게 변색되거나 쉽게 깨집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제작비가 높은 재료가 바로 기와입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선호도가 아주 높은 지붕 재료입니다. 신한옥의 지붕도 대부분 기와집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한옥 모형 앞에 서 있는데요. 한옥 모형을 보면서 아까 배웠던 한옥 용어 3가지 배워보겠습니다. 기둥은 건물 상부의 하중을 지탱해주는 수직 재료를 말합니다. 한 칸의 집을 지을 때 4개의 기둥이 있어야 건물이 안정적으로 서게 되지요. 한옥은 대부분 직사각형의 단면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은 짧은 쪽에 올라가는 목재가 있고 긴 쪽에 목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쪽에 올라가는 목재를 대들보라고 하고요. 긴 쪽에 올라가는 목재를 도리라고 합니다. 대들보는 한옥 건축 부재 중에서 가장 굵은 목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대들보의 굵기가 한옥 전체의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도리는 보시다시피 석가래 아래서 석가래 등 지붕 부재를 지탱하는 목재입니다. 지붕은 대들보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긴 도리 쪽으로 올라앉습니다. 그래서 지붕의 무게를 직접 받고 지탱하는 것은 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옥의 지붕은 굉장히 무거운데요. 지름이 대략 15cm 되는 수백 개의 석가래를 올리고 그 위에 개판이라고 하는 나무판을 올리고 또 그 위에 보토라고 하는 진흙, 또 그 위에 수백 장의 검은 기와가 올라갑니다. 지붕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상상이 가시죠? 이런 지붕의 무게를 직접적으로 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석가래 아래의 도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한옥에서의 지붕은 한옥 건축물을 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붕은 한옥의 미를 대표하는 한옥의 상징입니다. 자,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한옥의 지붕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요. 앞으로 짓게 될 한옥의 지붕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우선 모임 지붕. 이 지붕은 하나의 꼭지점에서 지붕꼴이 만나는 형태인데요. 주로 정자 건축에서 많이 보여지는 지붕의 종류입니다. 다음은 맞배 지붕입니다. 왕각이 잘려진 측면 구조가 강조된 지붕이고요. 가장 간단한 지붕 형식이지만 단아하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진각 지붕인데요. 옆에서 보면 삼각형, 앞에서 보면 사다리꼴이 보이시지요? 수원화성에서는 북문인 장안문, 남문인 팔달문이 우진각 지붕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숭례문에 가시면 우진각 지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짝 지붕. 조선시대에 가장 위계가 높았던 지붕 형식으로 궁궐 건축물이나 사찰 등에 많이 사용이 된 지붕입니다. 목재량이 많이 들지만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급스럽고 품위 있는 지붕 형태입니다. 이곳 수원화성에서는 동문인 창녕문, 서문인 화서문, 그리고 하옥문 정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옥에서 아주 중요한 공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포는 기둥의 머리 부분에 여러 가지 나무 부재를 짜 맞춰 댄 것인데요. 지붕의 하중을 기둥에 전달하는 역할과 그리고 건물을 장식하는 역할을 하는 등 한옥 건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포 기술의 발전으로 한옥의 규모가 커지고 웅장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공포 양식을 살펴볼까요? 주심포 양식은 기둥머리 위에만 공포를 배치하는 방식이고요. 고려 초에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부석사의 무량수전이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입니다. 다포 양식은 기둥에도 공포가 있지만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치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건물을 화려하고 장중하게 표현해주는 장식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궁궐 건축물 그리고 사찰의 중요 정각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곳 수원화성에서는요, 동문인 창녕문 그리고 서문인 하서문에 가시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공양식입니다. 입공양식의 익자는 날개 익자입니다. 날개 모양의 공포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주심포 양식을 단순한 우리나라의 고유의 목조 양식으로 날개가 하나일 때는 초입공, 두 개일 때는 이입공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화성행궁의 운항각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한옥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돌은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하는 다기능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한번 데워지게 되면 하루 종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온기가 지속이 되는 효율이 아주 뛰어난 난방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를 아주 쾌적하게 유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양의 벽난로의 경우에는 열기도 들어오지만 유해가스와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 방 안 공기를 아주 탁하게 하는 데 반해서 우리의 온돌은 실외인 아궁이에서 불을 지펴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는 아주 쾌적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결구 체험 코너에 왔는데요. 오늘 배운 한옥 용어 3가지 결구 체험을 하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은 못이나 접착제를 쓰지 않고 나무 부재들을 이음과 맞춤 방식으로 결합해서 지은 집입니다. 자, 그 예를 양통 맞춤이라고 하는 결구 방식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배웠던 한옥 용어 기둥. 자, 기둥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대들보를 올려줄 건데요. 대들보는 굉장히 큰 부재입니다.
그래서 대들보를 올리기 전에 대들보 받침인 보아지를 올려주고요. 그 위에 대들보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도리를 수직으로 올립니다. 자, 보시다시피 한옥은 못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부재들을 결합할 수 있는 결구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곳 한옥기술전시관을 직접 오셔서 결구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옥기술전시관의 하이라이트인 신한옥과 신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옥은요, 전통 한옥의 외관의 아름다움, 전통미와 자연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료와 건축 방식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기능과 가격에서의 획기적인 발전을 꾀한 건축물입니다. 자, 그러면 재료와 그리고 건축 방식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한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목재를 보면 집성목이라는 공학 목재를 많이 씁니다. 집성목은요, 목재가 건조되는 과정에서의 수축 그리고 변형이 거의 없고 강도에 있어서도 철의 2배, 콘크리트의 9배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튼튼한 건축자재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양과 크기대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붕의 재료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지붕 재료인 진흙 대신 방수 시트나 건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방수력을 높이고 지붕의 무게를 줄이게 됩니다. 이는 기둥의 수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로써 내부 공간을 넓게 확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벽체, 창호, 바닥 재료에서도 기능을 높인 재료들이 개발되고 사용되는데요. 나무와 황토를 적절히 섞어 만든 흙벽 대신 벽체 블럭, 단열재, 창호의 경우에는 시스템 창호, 바닥은 단열 필름과 온수 순환 시스템 등 신한옥 재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 한옥과 신한옥의 기술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전통 한옥은 습식 공법을 주로 한다면 신한옥은 건식 공법을 주로 하고 있으며 모듈화를 통해 각 공정을 표준화하고 규격화함으로써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현대화, 기계화, 세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 한옥은 장인의 손에서 공사가 시작되고 또 그의 손끝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노동 집약적이며 수공업적 방식이었다면 신한옥은 건축 부재들이 공장에서 설계, 제작되고 현장에서는 주로 조립을 하는 건축의 현대화, 산업화, 시스템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한옥은 신소재, 신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했기 때문에 일반 주택 가격으로 한옥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한옥이 멀리서 바라만 보는 꿈의 공간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고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주 공간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이곳 한옥기술전시관은 신한옥 기술로 지어진 건물이지만 이 전시실은 전통 한옥의 느낌을 많이 냈고 이 전시실은 신한옥에 집중했습니다. 한옥의 전통의 멋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 석가래가 다 드러나는 연든 천장이 보이는데요. 따로 실내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가 편안하게 연출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전시실로 가서 이 전시실과의 차이를 확인해 볼까요? 자, 제2전시실의 나무 부재를 보겠어요. 자, 대들보를 보시면
기계로 깎은 듯한 반듯한 모습이지요. 자, 이런 나무를 집성목이라고 하는데요. 집성목은 작은 원목들을 평행하게 배열해서 접착시킨 목재를 집성목이라고 합니다.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는 그런 나무 목재이지요. 신한옥에서는 이러한 집성목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천장을 보시면 대들보 위를 완전히 막아놓은 천장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천장이 낮게 되면 단열 효과가 크고 건축비가 적게 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실제 한옥의 20분의 1로 축소한 미니어처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역자 팔짝 지붕의 모형, 그리고 디귿자형의 맞배 지붕, 또 2층으로 된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최근 한옥은 살림집 외에 한옥 카페, 게스트하우스, 한옥 도서관, 한옥 호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한옥은 기존 한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 현대 생활에 필요한 요구를 수행해 가고 있고요. 이는 한옥의 대중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한옥 건축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자 한옥 건축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위치와 면적을 살펴보면 한옥 촉진 특별 건축 구역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있는 한옥기술전시관, 장안문, 하서문, 화성행궁 옆으로 이어지는 구역인데요. 수원시 신풍동, 장안동 일대가 해당됩니다. 우리 고유의 주거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옥과 신한옥, 신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옥기술 전시관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한옥이 누구나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전시 해설이 한옥에 대한 이해와 한옥의 대중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